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인공지능 연구입니다. 바로 연속적 사고 기계, CTM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이게 마치 우리 뇌처럼 시간 속에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요. 기존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AI 모델들은 계산 빨리 하려고 시간 개념을 좀 단순화시키잖아요. 근데 이 CTM은 아예 뉴런 단위에서 시간을 처리하고 또 동기화라는 개념을 쓴다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네, 이 연구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좀 다른 시각을 제공하거든요. CTM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에서 딱 드러나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혁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두 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뉴런 수준의 시간 처리예요. 보통 뉴런들은 입력 들어오면 거의 바로 출력 나가잖아요. 렐류 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CTM 뉴런은 달라요. 과거 입력 신호들의 이력 있잖아요. 그걸 자체적인 가중치로 다 통합해서 처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뉴런 하나하나가 시간을 인지하고 가능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뉴런 자체가 동적인 거죠. 과거를 기억한다고 할까요? 와, 그거 진짜 생물학적 뉴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심경 동기화를 정보 표현, 그러니까 잠재 표현으로 직접 쓴다는 점입니다. 신경 동기화요? 그게 어떤 뉴런들이 같이 활성화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같이 활성화되느냐, 그 타이밍과 패턴 자체가 정보의 핵심 코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개별 뉴런이 얼마나 세게 반응하냐, 이걸 넘어서서 뉴런들 간의 시간적인 조율, 그 합주 패턴을 보는 거죠. 이것도 뇌에서 영감을 받은 설계고요. 허허, 뉴런들의 합주 패턴이 의미를 가진다라. 재밌네요. 근데 아까 내부에 시간 개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뭔가요? 입력 데이터 순서랑은 다른 시간 흐름이라니 잘 와닿지가 않네요. 아, 네. 그게 또 CTM의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뭐랄까, 분리된 내부 생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예를 들어 문장의 단어 순서 같은 것과는 별개로요. 자체적인 내부 틱, 인터널 틱이라는 시간 단위에 맞춰서 계산을 진행해요. 내부 틱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지된 이미지 한 장이 입력으로 들어와도 모델은 이 내부 틱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정보를 계속 반복 처리하고 뭐랄까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입력 시간과는 다른 자기만의 시간축을 가지고 정보를 좀 숙고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런 독특한 구조가 실제 성능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결과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미지 분류, 이미지넷 같은 거요. 그리고 ED 미로 찾기, 정렬 문제, 페리티 계산 같은 논리 문제, 또 이미지 보고 답하는 Q&A, MMIST, 강화 학습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요. 성능도 준수했지만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거 넘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방식이 다르다. 미로 찾기 예시가 재밌던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그 2D 미로 찾기 과제를 보면요. CTM한테 형제 위치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모델이 내부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길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위치 정보 없이요? 네, 마치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하는 것처럼요. 이건 그냥 경로를 외운 게 아니라 정말 순차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와, 심지어 훈련 때 보지 못했던 더 큰 미로에서도 어느 정도 길을 찾는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도 보였어요.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이해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더 큰 문제도 적용한다니 놀랍네요. 그리고 아까 문제 난이도에 따라 계산 시간을 조절하는 적응형 계산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실용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적응형 계산 능력. 이것도 CTM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쉬운 문제, 딱 보면 하는 이미지 같은 건 내부 틱을 적게 써서 빨리 답을 내고요. 반대로 복잡한 미로처럼 어려운 문제는 내부 틱을 더 많이 쓰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더 깊게 생각한다. 그렇죠. 예측이 좀 불확실하다 싶으면 계산 자원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모델 예측의 신뢰도 자체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미지 분류 테스트에서는 인간보다도 더 보정된,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한 확률값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빠르다 느리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각의 깊이를 조절한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요. 이 CTM 연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 이 연구는 AI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질문이랑 가능성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뇌를 닮은 모델이 나왔다. 이걸 넘어서요. 현재 주류 AI 방식들이 어쩌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처리의 중요성, 이걸 좀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시간 처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 네. AI가 아직 유연성이 부족하다거나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계점들이 혹시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어떤 강력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경 동기화를 정보 표현의 핵심으로 쓰는 방식 있잖아요. 네, 뉴런들의 타이밍 패턴이요? 네, 이게 기존에 그냥 숫자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훨씬 더 풍부하고 동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단순히 무엇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은 특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막 섞어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기억이라든지 평생학습, 심지어는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 개발 같은 미래 연구에도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청취자분 덕분에 시간과 동기화를 핵심으로 삼는 연속적 사고기계 CTM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뉴런 단위에서 시간을 다루고 그 타이밍 패턴을 정보로 활용하고 또 내부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게 참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단순히 입력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답 내놓는 걸 넘어서 뭔가 의미 있는 내부 처리 과정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처럼 유연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면 과연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CTM 같은 시간적 접근 방식이 그 해답의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힐지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